안녕하세요.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취득한 카카오톡 대화나 메시지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특히 이 불륜 관련된 소송이나 이혼 소송에서 이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취득된 카카오톡이나 메시지가 많이 증거로 제출이 되곤 합니다. 사실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밝혀지기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를 먼저 말씀드리면 형사소송 이외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게 적용이 돼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사용할 수는 없는데요.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는 이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배우자 핸드폰에서 위법하게 수집을 했든 아니면 정당하게 수집을 했든 증거로는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가사소송 등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사처벌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나 누설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카카오톡을 취득하거나 메시지를 취득하는 행위는 비밀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취득된 정보를 법원에 소송 자료로 제출하거나 제3자에게 이렇게 뿌리는 경우에 이때는 누설에 해당합니다. 대화를 다운받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한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가사소송에서 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궁금한 것, 배우자끼리인데도 처벌을 받나요? 네, 받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게 배우자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요. 실제 하급심에서는 배우자의 경우에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혼소송에 소송 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네,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명시적인 판례는 없지만 하급심에서는 소송 자료를 제출한 것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비밀번호나 지문을 몰래 찍어가지고 연 게 아니라 열려있는 상태에서 그걸 받고 우연히 알게 돼서 취득을 했다. 그것도 처벌되는지? 네, 그것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부정하게 명령을 입력하거나 비밀번호를 연 경우에만 한정하지 않고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정보를 취득하고 누설하는 경우에는 이 비밀 침해나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느냐 아니면 이게 로그인 되어 있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배우자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받았느냐, 카카오톡 대화를 취득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배우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하급식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사안의 경우는 승낙 없이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핸드폰을 열어서 대화를 취득한 케이스입니다. 배우자가 술에 취해서 잠든 사이에 잠겨져 있는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카카오톡 대화를 취득한 경우 유죄가 나왔습니다. 벌금 100만 원에 처해졌네요. 그러면 열려있는 핸드폰에 접근을 해가지고 대화를 취득했다. 이 사안 한번 보실까요? 이 사안은 남편이 핸드폰을 열어놓고 자고 있을 때 대화 내용을 취득해가지고 이혼 소송의 입증자료를 제출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에 처해졌네요. 그러니까 잠금이 해제되어 있는 경우에도 처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어디까지 승낙을 받아야지 가져올 수 있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열람의 권한, 취득, 누설 이런 것들을 좀 엄밀히 따지지 않고 접근 권한이 있으면 취득한 경우에는 무죄가 나오거나 이런 하급심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판결 중에서 하나 유의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카카오톡을 열람까지는 시켜주는 권한을 줬습니다. 근데 취득하거나 누설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은 케이스인데요. 이 사안은 특이하게 배우자가 남편의 핸드폰을 본 게 아니라 내연녀가 남편과 아내의 대화를 보여달라고 해서 남편이 직접 핸드폰 시정장치를 풀어가지고 카카오톡 내용을 다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내연녀가 몰래 그걸 보면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취득한 거죠. 그러면 내연녀 입장에서는 카카오톡 이거 자기가 비번까지 풀어서 보여줬다는 거는 취득할 수 있는 권한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이 들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는 열람을 허용했다고 하더라도 몰래
카카오톡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메일로 그 대화를 보관한 행위는 이 부정한 방법에 의한해서 취득한 거기 때문에 취득에 대한 승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하급심에서 시사하는 바는 카카오톡 대화를 보여줘서 열람까지는 하게 하더라도 취득에 관해서 허락을 하지 않는 이상 몰래 그걸 빼가면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급심 판결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대법원에서 부정한 입력을 통하지 않아도 권한이 없이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을 하는 경우에는 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열람은 허용했다도 취득까지는 허용하지 않았다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게 그렇게 크게 이상한 판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우자 간에 스마트폰을 그냥 공유를 하는 그런 배우자들도 있잖아요. 그 가운데 만약에 취득을 했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배우자가 어느 정도까지 공유가 가능했는지 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많이 판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생각을 해보시자면 배우자의 허락이 없이 카카오톡을 취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것은 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관련된 하급심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결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항상 물어보시는 게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증거를 어떻게 제출을 하란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현재 이혼 소송에서 제출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부정의 증거를 잡기 위해서 법원에서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논리긴 한데 법원에서 이런 사정을 받아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급심 판결이 나오고 있는 이상은 이걸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취득한 내용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처벌이 사실 강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에서 벌금 정도의 형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내가 이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불륜을 알게 된 당사자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런 처벌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는 것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이상입니다.